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4.13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후보자에게 듣는다. 진주 을선거구 후보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후보에게는 4개의 공통 질문과 또 상대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받아 대신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담이 방송되는 순서는 정당의 기호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방송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진주을 새누리당 김재경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조 발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3선 의원의 임기를 마치고 4번째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묘비맹에 적을 정치는 끝났다. 이제 집권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막중한 역할이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4선이 되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중심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4선 의원만이 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주을 후보에게 묻는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진주시가 지난해 우주항공국가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미래 50년을 넘어서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유치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후보님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항공산단의 지분이 사천이 50이고 우리 진주가 50입니다. 근데 사천은 카이라는 분명한 인프라가 있음에 반해서 우리 진주는 아무런 인프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중형 위성 사업 조립 공장을 우리 진주에 가져오자. 그리고 이제 조립 공장이 오게 되면 그 부품을 시험하고 인정하고 연구 개발하는 센터가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그와 연관이 있는 항공 부품 시험 인정 센터도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무인 이동체 개발에 관련되는 그런 인프라도 가져와서 한 4개 정도를 우리 진주시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 진주시의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사천은 비행기 위주로 가고 진주는 새로운 신규 사업인 위성 위주로 가서 지역 균형에도 맞고 네. 이게 이제 양축이 되어 갈 때 미국의 시애틀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의 똘루즈 같은 우주항공의 도시가 완결된다. 그래서 큰 그림은 지금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공모라든지 이 강론이 이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공동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서부 대개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초전 지역을 진주의 강남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도시의 지나친 편중에 따른 불균형과 투기가 성행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또 구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초전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제 여건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우선 땅 주인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노령화된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집가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농경지가 주거지 가까이 있는 게 보긴 참 좋은데 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의 입장이든 이 주민들의 입장이든 개발을 해야 되는 데 대한 공감대는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데 대해서 저도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초전 중심의 농업 기술원을 비롯해 가지고 공공용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원에는 새로운 신규 투자가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도 뭐 한 수십억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걷어내고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난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 때문에 진주시에서 지금 이제 용역을 맡겨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나 이제 진주시도 생각이 같을 텐데 아주 이제 이 고급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자. 단순한 아파트 단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조화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상평공단 문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평공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상평공단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고치게 될 때 거기 규제를 풀어가지고 또 다른 시설을 만약에 들어가게 한다? 그럼 컨벤션 센터 같은 게 가령 우리 진주에 하나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규제가 풀리는 상평공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초전에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이제 균형 있는 뭔가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급 주거 지역에다가 컨벤션 지구 정도로 초전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 간 개별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소연 후보께서 김재경 후보께 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김 후보께서는 19대 국회 표결 참여율이 경남 의원들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체 의원 298명 중 276등으로 최하위권인데요. 3선의 힘으로 금산, 문산 도로 확장, 비교적 적은 예산의 사업일 건데 이마저도 완수하지 못한 것은 불성실한 국회 성적과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김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표결 참석률이 낮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제 본회의 출석률은 우리 이제 국회 평균이 92%인데 제가 94%로서 오히려 출석률은 높습니다. 근데 왜 이런 원인이 이제 표결률이 낮을까? 제 나름 이제 분석을 해보니 하루에 이제 한 100건씩 막 이렇게 표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고 표결을 하다가 특별히 중요한 게 있으면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지역에 이제 내려와야 되는 경우 중간에 나와서 또 뭐 애결위원장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보자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이제 표결을 하니까 망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들 만나러 나왔다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엉키면서 오히려 출석률은 평균보다 높은데 이 표결률은 낮아진 이런 이제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성적이 낮은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앞으로 더 성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금산, 문산 이 도로 문제는 아마 질문하신 분이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는 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예산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뭐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거는 도의 예산으로 하는 게 돼서 국회의원의 뭐 업무 능력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수차 도의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도에도 이제 제가 좀 빨리 진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사의 철학은 이 도의 재정 건전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비를 내서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집가 상승이 이게 가파른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부채를 안더라도 빨리 공사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될 텐데 아마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별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강주열 후보께서 준 질문입니다. 하순봉 전 의원이 4선 국회의원에 도전했을 당시 지금의 김재경 후보는 초선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이셨습니다. 4선 국회의원들은 구시대적 인물이고 지금까지 진주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 없어 새로운 비전과 생각을 가진 초선 국회의원이 국회 진출을 외쳤는데, 지금 김재경 후보의 4선 도전과 또 그 당시 하순봉 의원의 4선 도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선수에 맞는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도당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산자위 간사, 또 3선 때는 예결위원장을 했죠. 해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우주항공, 미래 먹거리 산업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혁신도시, LH 유치 등등 제 나름대로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내놓을 만한 업적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선 의원이 되면 그보다 분명히 더 큰 일을 제가 해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중심으로 가서 원내대표라든지 당 지도부 또 사무총장 등의 중책을 맡아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정치인 김재경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 개발 사업도 뭐 누구나 모든 의원이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100만 우주항공도시 건설, KTX 조기 착공, 그리고 경남도청 진주 이전 등
4선 정도의 의원이 할 수 있는 이런 굵직한 사업을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통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공통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주의 발전축이 점차 외곽으로 확대되면서 옛 중심과 일명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예상권이 붕괴되고 또 인구 또한 급속도로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 도심 공동화는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화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새로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몇 가지 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중앙시장하고 장대시장을 아케이트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이제 지하상가를 같이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도심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이제 청년몰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봉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낙후 개발 사업이 뭐 여러 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수정초등학교 폐교 부지에는 LH하고 그 행복주택을 그 부지를 만드는 걸로 거의 이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보면은 이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실히 힘을 실어서 추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보급 문제라든지 또 기존의 이 도동이나 우리 상봉동 이런 데 보면은 주택이 그냥 쫙 밀집해 있는데 주차 공간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다가 이 새로운 주거지역처럼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보상을 해서라도 네.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 지역 산업화의 역사이기도 한 상평산업단지에 대한 재생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 가운데 위치한 상평산단의 주 업종을 바꾸고 단지 전체를 미래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기존 업주들의 반발에 막대한 예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평산단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업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우리 이제 상평산단이 노후산단 재생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억 정도가 투자되어 가지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비가 되는 이런 이제 리모델링 대상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혁신산단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첨단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다시 중복 지정을 받을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된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주산업 인프라가 거기에 옆에 이제 구축이 되거든요. 중형 위성 조립 공장이 그 옆에 오게 된다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기존의 지주들이 굉장히 우려를 좀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재개발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이게 용도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업종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풀리는데 저쪽은 풀려서 그냥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거는 안 풀리는 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등 이해관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과 진주시를 위한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소유자들이 그다음 권리 행사를 못한 불이익 등등의 그런 이제 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세 덩어리로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우주산업 인프라는 상평공단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현 시부지 안에서 해결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상평공단은 재개발을 하면서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풀겠다. 그리고 이제 풀리지 않은 기존의 이 공단 부지도 기존에 할 수 있던 업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쪽으로 개발하겠다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이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아니 항공산업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이거 하다가 딱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국가항공산단이 상당히 진척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도 않는다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가겠다. 절대로 기존의 지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후보자 간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후보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김재경 후보께서는 12년 동안 시장, 도의원, 기초의원의 공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집단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도의원,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도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또 진주시 최고의 명예직인 시의회 의장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떤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름 저희들이 이제 성찰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공천의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원 중에서는 비위 사실로 인해 가지고 사법 처리를 받거나 문제가 되었던 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진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뭐 도의적인 그런 이제 아쉬움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뭐 공천 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공천? 그게 무슨 권한인 걸 알지만은 공천이라는 것은 한 명의 배은망덕한 사람과 5명의 원수를 만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선 때부터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명분도 실리도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저희들 일부는 소위 말하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후보를 골랐고요. 다음에 지방선거 때부터는 우리 당의 기조도 국회의원 선거도 이번 상향식을 원칙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선택에 맡기고 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후보가 있다면은 그건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서소연 후보께서 한 질문입니다. 김 후보께서는 경남도청 진주 이전을 공약으로 했는데 제 생각은 안 되면 말고식의 공약으로 여겨집니다. 김 후보와 경선에서 패배한 어느 예비 후보는 김 후보의 경남도청 진주 이전 공약을 35만 진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이 헛공약으로 드러난다면 삼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공약은 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초선의 재선 의원들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공약이죠. 근데 이 또한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 창원이 이제 통합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창원시 안에서 이미 시장부터 시작해서 광역시 성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진주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청사가 우리 진주에 왔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창원이 광역시 되고 나면 우리 진주로 오지 않겠냐?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창원시의 그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도 도청 소재지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항공 산업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100만이 되면은 그 다음 당연히 우리한테로 올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 되면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아니면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김재경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농촌의 아들로 태어나서 진주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국회에서 애결위원장의 3선 의원까지 했습니다. 이 4선 의원이 되면 이렇게 이제 서민의 아들, 어렵게 성장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진주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 저를 찾아오고 저의 얼굴을 바라다보는 그야말로 진주를 지키는 등구번 소나무가 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에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주셔서 중앙무대에서 큰 역할도 하고 또 우리 진주 시민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에게 듣는다. 새누리당 진주을 김재경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